도착했습니다. 2층입니다. 서울 종로 3가의 동해로입니다. 세운상가 옆 상가 2층에 있는데요. 짜장면이랑 탕수육 먹으러 가끔 가는 집입니다. 자, 아주 레트로하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디서 먹을까요? 실내는 넓고 쾌적합니다. 프라이빗한 공간도 있고요. 메뉴판입니다. 전 어떤 걸 주문했을까요? 단무지랑 양파 그리고 춘장입니다. 네, 탕수육입니다. 이 집 탕수육은 복먹입니다. 바로 볶아서 김이 펄펄 나고 엄청 뜨겁습니다. 상태 정말 좋습니다. 우선 튀김옷 얇은 편이고요. 고기는 두껍습니다. 잡내 없고 누가 먹어도 평타는 7맛입니다. 소짜고 가격은 2만원입니다. 양도 많고 맛있고 뭐 하나 깔 게 없는 탕수육입니다. 채소들도 신선했고요. 탕수육 소스에 들어있는 채소 누가 먹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나이 먹을수록 고기보다 채소가 더 땡기더라고요. 어렸을 땐 채소는 쳐다도 안 봤죠. 고기만 먹었죠, 고기만. 삼겹살도 절대 쌈 안 싸먹고요. 튀김옷은 복먹인데도 바삭함이 느껴졌는데요. 소스는 단맛이 조금만 덜했으면 좋겠다는 것 빼곤 훌륭했습니다. 바삭하면서 육즙 팡팡 터지고 누가 먹어도 맛없다고 할 수 없는 탕수육입니다. 사장님, 간짜장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면도 지금 삶으셨어요? 세면입니다. 세면. 하얀 세면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스 맛은 조금 후에 말씀드릴게요. 너무 잘 비벼진다. 우선 비주얼 좋고 양도 양호한 편입니다. 하얀 세면이고요. 그래서 소스 잘 배고 부드럽습니다. 소스는 적당히 달달한 맛에 춘장에 풍미까지 살아있었는데요. 한 가지 아쉬움이라면 양파를 딱 30초만 더 볶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었습니다. 양파의 아린 맛이 살짝 남아있었거든요. 그것 빼고는 완벽했습니다. 소주 마시기에도 좋았고요. 이 집 오면 맨날 짜장면만 먹었었는데 어떤 분께서 간짜장도 맛있다고 해서 먹어본 결과 매우 훌륭했습니다. 참고로 이 집 짜장면 맛있습니다. 고기가 이렇게 커요? 이렇게 커도 되나? 여기 안경 금은 보석 시계 있잖아요. 요 골목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도착했습니다. 50년 전통 동대문 모녀식당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드실 수 있고요. 입구는 좁지만 내부는 상당히 넓습니다. 4인 테이블, 2인 테이블은 물론 혼밥 좌석까지 있었는데요. 프라이빗한 공간까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주와 식사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전 이 집의 대표 메뉴인 1인 감자탕을 주문했습니다. 밑반찬은 4종류 모두 다 맛있습니다. 가짓수도 적당하고 기본적으로 손맛이 엄청 좋으시더라고요. 뼈가 산처럼 쌓여있길래 2시간 기다렸다고 많이 주신 건가 했는데 블로그 찾아보니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쌓여있는 건 마늘이랑 파인데요. 마늘을 수북히 올려주는 닭도리탕집 계림이 떠오르는 비주얼입니다. 이건 마늘이에요.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 보시다시피 고기 많이 붙어있고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끓이자마자 급하게 주셨는데도 잘 발라지더라고요. 예전에는 감자가 한 개였던 것 같은데 제 기억이 꼭 맞는 건 아니니까요. 살점이 정말 부드럽고 쫄깃쫄깃합니다. 국물은 라이트하고 깔끔했고요. 매워 보이지만 조금 더 맵지 않습니다. 작년에 소개해드렸던 충무로의 감자탕집 삼풍집과 거의 동일한 맛이었는데요. 시래기나 우거지가 들어가지 않은 점도 그렇고 감자가 나오는 것도 그렇고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집이 더 맛있는지는 비밀입니다. 우선 장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기가 많이 붙어 있었고요. 냉동이 아니라서 잡냄새 1도 없었습니다. 이날은 급하게 끓여주신 거라 뼈가 좀 억센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점심쯤 지나 푹 끓으면 뼈도 잘 짜겨질 듯 합니다. 국밥은 아침보다는 장사 끝마칠 때쯤에 꿀이죠. 이제 밥 말아 먹겠습니다. 라이트한 감자탕 좋아하는 저로선 퍼펙입니다. 저 같은 경우 싱겁게 먹는 편이라 괜찮았지만 짜게 드시는 분들은 간하셔야 됩니다. 살짝 간이 슴슴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장점이 많은 반면에 개인적으로 단점은 전혀 없었습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한 가지 바램 정도? 그건 바로 와사비 간장이었는데요. 와사비 간장에 찍어 먹는 감자탕 고기 맛은 쉽게 포기 못하겠더라고요. 시래기 없으면 감자탕 아니지, 감자탕은 들깨 깔아놓고 지내야 감자탕이지 하시는 분들 아니라면 100%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집 엄청 친절합니다. 도착했습니다. 천일 삼계탕 들어가 보겠습니다. 6인석 테이블이 4개, 2인석 테이블이 2개가 있는 작은 식당입니다. 분명 오래된 건물이고 오래된 가게인데도 대단히 깔끔했습니다. 자, 14,000원입니다. 가격 좋습니다. 요즘 웬만한 삼계탕 집들 다 15,000원 이상이니까요. 물가가 정말 후덜덜합니다. 김치 종류가 3가지였는데요. 맛은 모두 상당히 훌륭했습니다. 김치 깍두기는 잘 익은 시큼한 맛이었고요. 양파김치는 오래되면 물이 나오는 김치라서 바로 무치셨더라고요. 모두 다 삼계탕과의 궁합이 완벽했습니다. 인삼주는 한 사람당 한 잔씩. 인삼주 좋습니다. 너무 진하지도 않고 옅지도 않고
좋습니다. 저희 삼계탕입니다. 오, 맛있겠다. 여기 삼계탕 몸보신 하십시오. 자, 이렇게 삼계탕 나왔고요. 이제 맛 좀 보겠습니다. 우선 국물 맛 한 입 드시면 와 하실 겁니다. 우리가 아는 삼계탕 국물 딱 그 맛이었거든요. 더도 덜도 없이 완벽하게. 다만 64년 내공이 온전히 느껴지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은은한 인삼향, 치명적인 감칠맛, 그러면서도 완벽하게 담백한. 간이 살짝 돼 있었는데요. 저는 소금 조금 더 넣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슴슴파. 닭 크기는 딱 삼계탕 크기였는데요. 그렇다고 손바닥만한 약병아리 수준은 아니었고요. 그니까 먹을만치 큽니다. 하하. 인삼, 대추, 찹쌀밥, 그리고 카메라에 못 담은 은행까지 삼계탕 기본 레시피는 모두 다 들어있었습니다. 포옥 삶아져서 퍽퍽살까지도 야들야들했는데요. 젓가락만으로도 발라먹을 수 있을 정도로 쏙쏙 잘 발라집니다. 닭날개도요. 전 닭날개 한 손으로 못 먹거든요. 닭날개는 꼭 두 손으로 찢어 먹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 집에선 젓가락만으로 발라먹었습니다. 부드럽고 쫄깃하고 매우 훌륭했습니다. 이제 밥 먹어야죠. 찹쌀밥에 김치랑 깍두기 올려 먹으면 뭐 끝장입니다. 칼국수 사리를 주문하면 10분 후쯤 나오니까 미리 주문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꼭 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집 메뉴가 두 가지잖아요. 삼계탕이랑 칼국수. 칼국수를 먹고 싶은 욕망 게이지가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바로 삶아서 내주시는데 와 정말이지 기가 막힙니다. 보들보들한 면발이 삼계탕 국물과 완벽한 조합을 이룹니다. 저 국물 잘 안 먹는 편이라서요. 웬만하면 무조건 남기는데 싹 다 비웠습니다. 오랜만에 국물 제대로 우려낸 진짜 제대로 된 삼계탕이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설렁탕 전문점이고요. 갈비탕이랑 곰탕, 요즘엔 냉면까지 파시더라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굉장히 넓고 쾌적합니다. 저는 설렁탕과 갈비탕을 주문했습니다. 얘는 파고요. 얘는 깍두기, 김치. 조금 놀랐는데요. 제가 김치 깍두기는 달면 잘 안 먹는데 이 집 김치 깍두기는 두 접시씩이나 먹었거든요.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 집 설렁탕이랑 갈비탕이랑. 네, 고맙습니다. 설렁탕이죠? 네네. 설렁탕 나왔는데요. 제가 파랑 후추랑 소금 다 쳤어요. 우선 설렁탕부터. 보통인데도 양이 꽤 많았는데요. 국물뿐 아니라 고기 양도 충분히 많았습니다. 소면도요. 참고로 이 집 뚝배기 웬만한 설렁탕집 뚝배기에 1.7배 크기 정도 됩니다. 아까 100% 무첨가라고 써 있었죠? 솔직히 저는 이 말을 완전히 믿지는 않습니다. 워낙 거짓말 치는 곳도 많고 설렁탕 국물이란 게 사골로만 맛을 내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100여 년 동안 무첨가 설렁탕으로 인증받은 집인 이문설렁탕과 매우 흡사한 맛이었다는 것 정도입니다. 제가 이문설렁탕 20년 단골이라서 조금 압니다. 고기는 제가 좋아하는 방식의 설렁탕 고기는 아닙니다. 이 집은 부드러운 식감의 고기였는데요. 입에 넣으면 사라져버릴 정도로 얇게 점인 고기였습니다. 물론 고기를 얇게 쓰던 두껍게 쓰던 그거야 이 집만의 방식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랑은 맞지 않았단 말씀입니다. 전 설렁탕이든 갈비탕이든 씹는 맛이 있어야 고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얇고 부드러운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우 만족하실 겁니다. 이건 취향 차이입니다. 고기 양은 보통인데도 꽤 많이 들어있었고요. 와 설렁탕 잘하시네요. 아주 맛있습니다. 국물도 진국입니다. 고맙습니다. 와, 이거 엄청 큰데요. 충분해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집 가면 한 그릇에 갈비대 3대 있는 것도 보셨죠? 저도 갈비탕 이렇게 대로 나오는 거 엄청 먹어봤는데요. 그냥 이 집이 다 압살합니다. 제 생각엔 갈비 대수가 아니라 붙어있는 고기 양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집은 고기가 정말 뭉텅뭉텅 씹힙니다. 다른 집 갈비탕 고기에 최소 1.5배 이상입니다. 진짜 고기 양 장난 아닙니다. 무슨 만화에 나오는 만화고기 뜯는 느낌이었는데요. 고기가 입안 가득 차는 포만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면 뭉텅하고 뜯어질 정도로 푹 삶아져 있었고요. 진짜 입술만으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식감은 또 살아있는 게 이건 뭐 완전 가장 이상적인 갈비탕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한 대만으로도 충분할 만큼 고기가 실하게 붙어 있으니까요. 양 적으신 분들은 8,000원짜리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물은 간이 돼 있었는데요. 아주 헤비하진 않고 라이트한 정도? 깔끔하게 똑 떨어지는 국물이었습니다. 뒷맛은 살짝 달달했고요. 근데 조금 사장님한텐 죄송한데 이 집이 설렁탕 전문점이잖아요. 근데 갈비탕이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밥 말아서 후루후룩 먹고 국물까지 마시고 나면 세상 부러울 게 없어지는 느낌입니다. 진짜 뚝배기 크기가 다른 집 2배입니다. 지금까지 김치 깍두기 정말 잘 어울리는 맛있는 갈비탕이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여기 영광식당입니다. 공사 중이고 오래된 집이라서 그렇지 딱히 위생적으로는 별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순댓국은 몇 번 먹어봤기 때문에 따로 국밥을 주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거 순댓국 나왔습니다. 비주얼 좋습니다. 맛 없을 수가 없는 비주얼입니다. 같이 나온 김치 깍두기 역시 비주얼만큼 맛있었고요. 이거는 청양고추. 새우젓 괜찮은데요? 새우젓도 때깔 나쁘지 좋습니다. 않습니다. 이거 마늘이랑 고추랑 그리고 쌈장. 순댓국인데요. 이거는 다대기. 분명 헤비 쪽인데 신비롭게도 깔끔한 맛의 국물입니다. 재밌습니다. 간해야 되고요. 국물 좋습니다. 따로 국밥 시켰어요. 그냥 온갖 내장이 다 들어있습니다. 뭐 새끼부, 오소리 감투, 막창도 들어있고, 순대는 당연히 순대가 안 들어있네요. 왜 순대가 안 들어있을까? 네, 순대가 안 들어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순댓국만 먹었어서 정말 몰랐습니다. 이 집 따로국밥엔 따로 말씀드리지 않으면 순대가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다른 집도 그런가요? 물론 넣어달라고 말씀드리면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따로국밥인가? 죄송합니다. 여러분께는 뭔가 더 고급스러운 메뉴인 따로국밥을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데 뭔가 어긋나 버렸습니다. 그래도 이 집 순대를 맛보지 않을 순 없어서 이모님께 순대 몇 점 부탁드렸습니다. 보기엔 그냥 흔한 찰순대인데요. 순대에 무슨 짓을 하신 건지 정말 특별하게 맛있습니다. 그냥 흔해 보이지만 맛있는 찰순대가 낼 수 있는 모든 맛을 완벽하게 뽐내고 있습니다. 꼭 맛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장들의 식감. 이렇게 완벽한 쫄깃함을 느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큼직큼직하게 썰어내서인지 만족도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한번 씹어보셔야 확실히 공감되실 텐데 안타깝습니다. 거기다 육향, 내장이 가진 육향을 오롯이 담고 있었는데요. 식감만 느낄 수 있는 집도 많잖아요. 이 집은 육향 확실하게 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잡내랑은 완전히 다르고요. 이걸 잡내라고 하신다면 그냥 돼지국밥만 드시는 게 맞습니다. 내장은 드시면 안 됩니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집 내장의 퀄은 천상계라는 거, 쉽게 맛볼 수 없는 퀄입니다. 당연히 술을 마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코박고 퍼 먹게 됩니다. 그냥 순댓국입니다. 다만 재료가 가진 맛을 완벽하게 뽑아낸 정말 맛있는 순댓국입니다. 청량리까지 찾아가서 드셔도 절대 후회 없으실 겁니다. 도착했습니다. 들어가보겠습니다. 작지만 엄청 깔끔한 식당입니다. 사실 이날 청국장이랑 오징어 볶음을 먹으려고 했는데 브레이크 타임이라서 오징어 볶음만 주문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징어 볶음 한 상입니다. 이거는 밥이고요. 이거는 콩나물국. 그리고 백반집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반찬들입니다. 눈에 띄는 건 도토리묵이랑 총각김치 정도? 도토리묵이랑 총각김치도 특별할 건 없었는데요. 때깔이 달라서요. 이거는 도토리묵이고요. 도토리묵 좋다. 이거는 알타리. 이거는 김자루. 그리고 이건 미역줄거리. 이거는 어묵볶음. 예상했던 대로 도토리묵 탱글탱글했고요. 총각김치는 어디 내놔도 꿀리지 않을 맛이었습니다. 와, 김치는 진짜 좀 담그시네요.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어묵볶음도 맛있었고 미역줄거리 볶음도 맛있었고 전체적으로 손맛 좋은 집입니다. 특히 미역줄거리 볶음은 리필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 국을 잘 안 먹는 편인데 콩나물국 건더기까지 싹 다 먹었습니다. 시원하게 잘 끓이셨더라고요. 콩나물도 비린내 없이 아삭아삭. 자, 이 집의 시그니처 오징어 볶음입니다. 여기다 불맛까지 나면 다른 집 못 갈 것 같은 비주얼인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참, 이 집 냉동 오징어 아니고요. 생물 오징어만 쓰신다고 합니다. 국내산이고요. 이거 뭔가 비주얼적으로도 좋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맛있다. 처음엔 10,000원이라고 해서 맛이라도 특출나야 할 텐데 했는데 진짜 특출나더라고요. 오징어 볶음이 이렇게 현란한 맛이었나 싶을 정도로요. 씹고 있으면 오징어부터 채소 그리고 양념들까지 아주 뭐 그냥 폭죽 터뜨리고 난리도 아닙니다. 입안에서 우선 오징어, 말씀드렸듯이 생물입니다. 생물을 쓰셔서 그런지 식감은 물론 오징어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칼집 식감까지 진짜 언터처블하고 언비터블한 식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양념, 고추장이 아닌 고춧가루만 써서 살짝만 드라이하게 볶아내셨는데요. 식감 빼고 양념만으로도 따봉을 외칠 만큼 맛있었습니다. 채소들도 잘 볶아져 있었고요. 가장 좋았던 건 달지 않았다는 거. 근데 생각보다 짭짤해서 메뉴판을 다시 봤더니 이 집에서의 오징어 볶음 포지션은 식사가 아닌 안주였습니다. 바로 이해되더라고요. 모름지기 짭짤해야 술이 땡기는 법이니까요. 비벼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맛있는 오징어 볶음에 술도 못 마시는데 밥 한 공기만 먹고 가는 건 너무 억울해서 밥 한 공기 더 시켜서 이것저것 다 때려놓고 비벼서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네요. 그리고 양 정말 많습니다. 이 집 오징어 볶음. 오징어가 밥보다 많이 씹혔다고 하면 안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이었습니다. 여기다 막걸리 한잔하면 죽음일 텐데 진짜 미쳐버린 줄 알았습니다. 오징어 볶음 정말 잘합니다. 이 집. 땅큰마을 한식 전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우 넓고 매우 깔끔합니다. 의상에 민감하신 분들도 충분히 만족하실 겁니다. 되게 넓습니다. 와, 되게 안락하다. 자, 오늘 저는
닭도리탕 정식을 먹을 겁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 반찬이 너무 예뻐요 여러분. 와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 고맙습니다. 와 이렇게 닭도리탕 백반 한상입니다. 우선 이쁩니다. 반찬 때깔이 물레동 가평 식당 이후로 제일 이쁩니다. 진짜 이쁩니다. 곱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때깔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음식의 색은 물론 재료의 신선함, 반찬의 담음새까지 입으로 먹기 전 눈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새우볶음, 계란말이, 청경채 무침, 삶은 브로콜리, 표고버섯, 콩나물, 깍두기까지 뭔가 느낌이 퀄이 다르지 않나요? 제가 굳이 오버떨지 않아도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도 맛은 말씀드려야죠. 재료 상태는 완벽하게 신선했고요. 아삭아삭해야 할 건 아삭아삭하고 부드러워야 할 건 부드럽고 거기다 모든 반찬들 간 또 깔맞고 깍두기는 요 근래 먹은 깍두기 중 1등에다가 상상도 못했던 청경채 무침 후레쉬한 폭발하고 표고버섯 볶음 감칠맛 포텐 터지는데 와 밑반찬만으로도 밥 2공기 각입니다. 이 반찬에다 생선구이 그리고 국까지가 백반이라고 하니까 닭도리탕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백반 드시러 가셔도 괜찮으실 듯 합니다. 닭볶음탕인데요. 하나, 둘, 셋, 넷, 와 5개나 들어있어요. 이러면 11,000원이 절대 아깝지 않죠. 국물 한번 맛볼게요. 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와 봉순네 집밥보다 더 맛있는데요. 미안합니다 봉순씨. 역시 세상은 드넓고 맛집은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국물은 감자 녹말이 녹아 들어가서 걸쭉했는데요. 맛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매콤한 뒷맛이 일품이었고요. 정말 맛있는 닭도리탕 마지막 한 숟갈 먹을 때 맛이었습니다. 이 맛에 닭도리탕 백반 먹는 거죠. 닭도리탕은 마지막에 가서야 이 맛을 느낄 수 있지만 닭도리탕 백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맛을 느낄 수 있거든요. 닭도리탕 백반 끓이고 또 끓여서 내는 집 가보면 국물이 뭔가 지저분하잖아요. 닭고기 살들 풀어헤쳐져 있고 감자 으깨져 있고요. 근데 이 집은 깔끔 그 자체입니다. 맛도 비주얼도 완벽합니다. 마지막에 국물에 밥 비벼서 먹는데 진짜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닭고기 역시 탓할 게 없습니다. 쫄깃하면서 부드럽고 적당히 잘 익혀져 있었는데요. 국물 제대로 배어 있어서 한입 베어 물면 감동이 세상 모든 감동이 그 한 입에 집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여기다 소주 한잔 했어야 하는데 지금도 화가 납니다. 전업 유튜버가 될 수 없는 제 자신에게 말이죠. 진짜 국물 제대로 배어 있습니다. 마지막엔 누른밥이 나오는데요. 이건 맛없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콩나물이랑 깍두기랑 같이 먹으면 게임 끝입니다. 올해 먹었던 백반 중 가장 완성도 높았던 백반이었습니다. 꼭 닭도리탕 아니더라도요. 구성, 맛, 비주얼까지 완벽했습니다. 서울 사신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회 없으실 겁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평범한 식당이었고요. 내부는 매우 깔끔했습니다. 전 생선구이와 된장찌개를 주문했습니다. 아, 소주도 한 병이요. 감사합니다. 아직 다 나온 게 아니지만 우선 설명드릴게요. 요렇게가 된장찌개고요. 요거는 따로 시켰습니다. 고등어구이. 이거 파김치. 파김치도 더 주셨어요. 자, 그럼 밥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파김치 미쳤네요. 파김치 폼 좀 보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의 감자조림이에요. 와 이거 코다리찜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꼬들빼기 김치. 이런 거 귀한 건데. 그리고 이거는 김치요. 사라다입니다. 숙주나물. 그리고 이거는 된장찌개고요. 그리고 밥은 무한리필. 그리고 이건 소주고요. 그리고 얘는 고등어입니다. 된장찌개에 된장 직접 담그신다고 하는데요. 찐 시골 된장찌개 맛입니다. 이 집 반찬들 재밌습니다. 달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MSG도 최소량만 느껴지는데도 신기하게 맛있었거든요. 완전 밥을 부르는 맛입니다. 그리고 얘는 고등어. 아무리 봐도 크기가 다른 집 고등어의 2배입니다. 네, 고등어 미쳤습니다. 크기도 맛도 미쳤습니다. 아침에 사오신 생물 고등어를 주문과 동시에 바로 구워서 내주시는데요. 그냥 딱 겉바속촉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이 집은 반찬 모두 매일 아침 새로 하신답니다. 물론 김치 종류들은 빼고요. 손맛 좋고 인심 좋은 집입니다. 메인 빼고 밥까지 모두 다 무한리필인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골고루 다 맛있었고요. 모두 정성 가득한 반찬들이었습니다. 친절함은 덤이었고요. 여기 아주머니도 아드님도 너무너무 친절했습니다. 청량리 가실 일 있으실 때 한 번쯤 방문하셔도 괜찮은 집입니다. 문을 여셨나 모르겠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들어가시면 털푸덕석 5개. 옛날 식당입니다. 2인분 주문해야 돌솥밥이 나오기 때문에 우거지찌개 2인분 주문했습니다. 세트 메뉴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혼밥 됩니다. 근데 오랜만에 왔더니 완벽하게 셀프가 돼버렸습니다. 바빠지셨나봐요.
자, 우거지찌개 한 상이 나왔습니다. 찌개에 들어있는 건 시래기지만 우거지라고 생각하고 먹겠습니다. 돌솥밥입니다. 저 녀석 때문에 8,000원을 더 지불했는데 과연 값어치를 할까요? 반찬은 나물 반찬 2가지와 계란 후라이, 김치, 그리고 고추찜이 나왔는데요. 이 집 밑반찬 시그니처인 계란말이가 없습니다. 밥을 좀 퍼놓겠습니다. 맛있겠다. 와, 이거 윤기 보소. 밥 아래 윤기가 정말 자르르르 흐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8,000원 아깝지 않습니다. 밥 퍼놓고 뜨거운 물 부어놓고 바로 지금 돌솥밥 마저 먹겠습니다. 이제 밥 먹어야죠. 아찔할 정도로 밥맛 좋습니다. 단맛이 입안 가득 확 돕니다. 밥알도 비현실적으로 탱글탱글하고요. 이거는 시래기국이야. 시래기국, 우거지국, 국물 맛부터. 저 국물 진짜 잘 안 먹는데 와, 무슨 국물이 이렇게 맛있죠? 국물이 정말 압도적입니다. 우리 뇌에 새겨져 있는 맛있는 시래기 된장찌개의 국물 맛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반찬들도 훌륭했는데요. 가지나물, 곤드레나물 모두 완벽했습니다. 특히 가지나물 미쳤고요. 간도 어쩜 이렇게 또갈맞게 묻히셨는지 고추찜도 맛있었고요. 계란 후라이에 손이 안 가다니 하하. 시래기는 다소 거칠었는데 그게 또 매력적이었습니다. 부드럽지 않았다는 거지 먹기 불편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짜 반찬 솜씨가 아주 뭐 그냥 맛도 비주얼도 모두 다 압도적입니다. 청국장도 잘하니까 꼭 드셔보시고요. 작은 분식입니다. 식사 되나? 자리가 있나? 식사할 수 있어요? 네. 찍어보겠습니다. 정말 작은 분식점입니다. 낡았지만 과할 정도로 깔끔했고요. 전 칼국수와 수제비가 섞인 석거를 주문했습니다. 70대 후반의 노부부께서 30년 넘게 운영하고 계셨는데요. 사람이 갖춰야 할 덕목 4가지를 음식과 장사에 그대로 실행하고 계신 분들이셨습니다. 인의예지. 식당의 기본인 맛과 위생, 친절은 기본이고요. 반찬은 겉절이 하나, 시원하고 아삭하고 간 또갈맞고 정말 맛있었습니다. 조금도 맵지 않았고요. 살벌하게 맛있다. 고맙습니다. 김이랑 지단 그리고 간 소고기가 고명으로 올려져 있었는데요. 설날 떡국 못지않은 퀄리티의 고명이었습니다. 양은 성인 남성이 먹으면 배부를 양이었고요. 주문하실 때 말씀하시면 조절 가능합니다. 혹시 모자라면 밥 말아 드시면 됩니다. 국물은 멸치 육수고 보이는 그대로 깔끔하면서도 담백했는데요. 칼국수 국물은 맛만 보고 마는 제가 리필해서 먹을 정도로 매력적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국물이에요? 멸치요. 진짜 맛있다. 멸치를 국물을 내가지고 네. 양념을 해서 하는. 칼국수 면과 수제비는 기성품이지만 국물이 워낙 매력적이라서 별 의미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살면서 먹은 칼국수 중 5손가락 안에 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밸런스, 완성도 모두 훌륭했습니다. 시원한 겉절이와도 잘 어울렸고요. 이 집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정직한 맛의 칼국수였습니다. 촬영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